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긴급 현안 대담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인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과 관련하여 국회발 급박한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남아있는 쟁점과 보건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신 전성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에 간호법을 급박하게 통과시키면서 이 간호법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의견도 다 잘 담았다. 그래서 이제 의혹이 해소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의협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담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 담은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떤 부분을 담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건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인 첫째, 간호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삭제했고, 둘째,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를 의사의 지도하에라고 해서 의료법과 일치시켰고, 셋째,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라고 해서 다시 의료법과 일치시켰고, 넷째, 전문간호사의 업무라고 규정되어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전문간호사의 간호 업무로 명확히 했고, 다섯째, 간호사의 여러 의무조항들을 삭제하고 벌칙조항도 다 삭제해서 의료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섯째,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종합계획 수립 의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역시 삭제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사, 이게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의료계에 대한 조사가 될 거다라는 우려를 또 받아들여서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요양보호사 관련된 내용이나 조산사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고,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의협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또 안 담긴 것인가요? 그러니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자체를 의료계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재정 절차 자체를 강행했다는 점이 이제 가장 불만이고 안 받아들인 점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의 1조 목적에서 지역사회가 들어있어서, 아니,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 뭐 있냐.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보조를 하고, 이제 진료에 보조를 해야 되는 건데, 지역사회를 빼달라는데 이 부분이 남아있게 됐고, 셋째로는 의료법에 원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가져가서 간호법에 입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료법에 다시 원위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것도 안 받아들여져서 굳이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수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과정을 저희가 회원들이 많이 상당수 생방송을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하셨는데요. 법안 처리 과정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졸속에 가깝고 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제 저희 협회와 시도의사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법안의 추진 과정이 원래 이렇습니까? 사실 저도 의결 과정을 보면서 좀 상당히 놀랐는데요. 놀란 이유는 첫째는 재정 법안인데도 충분히 심사가 안 된 것 같아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 특정 사건이나 아니면 특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녹음이 되고 영원히 남는 건데 그런 발언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놀랐습니다. 네. 왜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첫째로는 좀 미시적으로 보면 재정 법안인데도 축조 심사가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수정이 필요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문 조항도 잘 안 맞습니다. 가령 인용하면서 10조인데 11조라고 하거나 3, 4, 5조라고 해야 되는데 4, 5, 6조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일단 심사가 좀 잘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또 거시적으로 보면 이 법안 자체가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신설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해당 법률을 보완해서 보충하면 충분한데 굳이 이걸 재정법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률 낭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 낭비라 좀 신선한 용어인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의료계 외에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최근에 적용 대상이 중복된 여러 법률들이 중복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이런 우리 법률 실태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가령 제일 쉽게 성범죄 같은 예를 보면 이게 형법이 있고 성범죄 이제 특별법이 있고 아청법이 있고 노인복지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법률 전문가들인 법조인들도 법 적용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본법에 깔끔하게 정리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 있는데,
이게 사실 복잡한 작업이어서 그냥 법을 한번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고 만들고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대전제, 기본법으로 정비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해야 쉽게 따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호법 같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복적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좀 법률 낭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법률 낭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참, 그 부분이니까 뭐 법적 문제라든가 절차적인 하자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위원장은 회의를 전체적으로 주재하고 표결에 붙여서 수를 확인해서 이제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진행하는 게 주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거나 사견을 드릴 필요가 없고, 또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또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죠. 통상적이지 않은 장면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좀 약간 자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비유하면 어느 직역이나 그 직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되는 법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폭약은 항상 쌓여 있습니다. 이거 폭약은 사실 우리가 쌓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나 시대의 요구가 쌓는 거거든요. 가령 상대방, 운신사들, 어떤 영역에서 자기들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상치되거나, 혹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폭약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폭약 자체 우리 노력으로 없애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시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 업무의 핵심은 이른바 폭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붙인 심지를 꽂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터지니까. 그래서 의협이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의료 전문성을 침해하는 문제 법안들을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끝나면 법안들이 다 폐기되니까, 그래서 폐기돼서 다시 제로베이스에 놓고 다음 회기에 또 발의가 되면 또 대관업무에서 이게 왜 제정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해서 다시 폐기시키고, 이런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이 정도 상황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 이제 휴일에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회도 다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사를 갔던 시기에 일부 의사가 개인 자격으로 위원장 개인에 대한 돌을 넣는 인신공격을 했고, 이후 위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직접 불붙인 심지를 꽂은 겁니다. 공인된 의료계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벗어난 이런 개인적인 돌출 행동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런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회원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지 않나라는 점에서, 이 점은 좀 최고 전문가 집단이고 지성인 집단이 의료계에서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방금 말씀드린 이 돌출 행동 직후에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의협이 이제 필사적인 노력으로 절차 진행을 막아왔던 의사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법안, 즉 의료법 개정 법안이 의결 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참 답답합니다. 향후 간호법 등 의료계 전반적인 입안 과정에 있어서 의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역시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제 시급한 현행의 간호법을 보면, 모든 법안 다 법안 소위,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됩니다. 간호법이 현재 법안 소위에서 상임위까지 통과한 단계니까,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단계에서 협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제 심사가 충분치 않았다, 수정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1차적으로는 법안 폐기 자체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더 논의를 해야 되니 그 상임위로 다시 보내서 다시 심사하자라는 그 주장을 강력하게 좀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법을 포함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제 의료계가 해야 될 노력은 이제 국회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당장은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고 소통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업무 연속성이 강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로비를 합법적으로 받는 직종이고, 그리고 임기 내 가시적 실적을 내야 된다는 열망이 높고, 그리고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정부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입법권이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빗대어서 이제 어린애가 총을 들고 있는 격이다라고 빗대는 좀 우스갯소리가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서 접해본 많은 이제
의사분들께서 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애 같다라는 부분에 좀 천착을 하셔서 약간 좀 국회의원을 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라고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보고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 어린애가 총을 들고 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로 전제하여 이제 국회의원들 체면을 살려주고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정부와 국회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권력을 향해서 할 일입니다. 네, 전성훈 이사님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의협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MATV 시청자 여러분, 국회는 5월 9일 법안 소위 통과 일주일여 만인 5월 17일 전체 회의를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은 5월 25일 법사위에서 이 법을 쐐기받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환자로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또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의사결정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긴급 현안 대담은 다음 시간에도 심도 있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